일본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국 선수 나상호와 장민규가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일부 매체에서 FC 마치다가 스쿠바 대학 선수들에게 줄부상을 당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내막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폭력 사태의 시작과 전말은 심각한 논쟁 중이지만 나상호와 장민규의 폭행 상황은 아주 특별합니다. 현재 일본은 축구협회와 언론매체, 축구팬까지 일치단결해서 나상호와 장민규의 부상 순간에 대한 영상을 모두 지워버린 상태입니다. 역사 왜곡과 은폐의 본능이 철저하게 또 나타난 것입니다. 일본의 고질적인 폭력 축구에 나상호와 장민규가 타겟이 된 상황입니다. 일본의 국민성이 얼마나 사실을 숨기고 왜곡하는지 이번 사태에도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에서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 FC 마치다와 스쿠바 대학의 축구 경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가장 역사 깊은 일왕배 전일본 축구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아마추어 대표들까지 참가해서 16강까지 4라운드를 거치는 험난한 경기 일정입니다. 여기에 현재 J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는 FC 마치다가 출전했습니다. 마치다에는 한국 국가대표 오세훈과 K리그에서 맹활약을 펼친 나상호와 장민규가 한국인 3인방으로 마치다 돌풍의 주역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오세훈과 나상호는 올해 입단해서 최전방에서 공격을 이끌고 장민규는 후방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1왕배에서 FC 마치다는 2회전에서 이바라키현 대표인 스쿠바 대학을 만나게 됩니다. 제2월리그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프로축구팀과 아마추어 대학팀이 붙었으니 당연히 승부는 기울어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마치다는 선제 득점 이후 후반 추가 시간에 동점골을 내주고 승부차기 접전 끝에 패하게 됩니다. 제2월리그 1위 팀이 대학축구부에 져서 떨어지는 이변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경기 내용을 보면 마치다는 선수들이 부상으로 계속 빠져나가면서 10대 11로 싸워야 했는데 결국 이 과정에서 후반 추가 시간에 동점골을 허용한 상황입니다. 이후 마치다에서 스쿠바 대학의 거친 경기 플레이를 문제 삼아서 일본 축구협회에 강력하게 항의한 상황입니다. 스쿠바 대학이 폭력적으로 나오면서 마치다 선수들이 줄줄이 큰 부상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선수인 장민규는 전반 7분 만에 왼쪽 쇄골 골절 부상으로 교체되었습니다. 나상호는 후반 36분 교체 투입되었지만 인대에 세 곳이 파열되는 복합 부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왼발목 인대와 삼각인대가 손상되었는데 안쪽과 바깥쪽 인대가 모두 찢어진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나상호는 경기장에 들어오자마자 스쿠바 대학 선수들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되면서 그라운드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장민규와 나상호 외에도 미드필더 야스이타 쿠야는 우경골 골간부가 부러졌으며 핵심 외국인 공격수 미첼 듀크는 대퇴이두근이 찢어졌습니다. 후반 10분을 남기고 교체로 들어온 나상호가 부상을 당하면서 교체 카드를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다는 결국 10명이 싸우게 되었고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스쿠바 대학에게 동점골을 허용한 것입니다. 연장전에서는 교체 카드가 추가된 덕에 11명으로 다시 싸웠지만 결국 결승골에 실패했고 승부차기에서는 상대 골키퍼의 선방에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마치다 구단은 경기의 판정 기준에 대해 축구협회에 공식적으로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언론에서는 나상호와 장민규의 부상 소식을 전하면서 FC 마치다가 피해자로 보도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축구 팬들은 대부분 FC 마치다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스쿠바 대학이 전투적으로 나오도록 마치다가 먼저 폭력을 행사했다는 지적입니다. 경기가 시작하자마자 스쿠바 선수를 걷어찼는데 웃으면서 걸어가는 모습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듀크가 헤딩을 하기 위해서 함께 뛰어오르면서 스쿠바 선수의 몸을 밀쳐서 위험하게 떨어지는 상황도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마치다가 위험하고 거친 플레이를 노골적으로 했기 때문에 젊은 대학 선수들이 맞대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댓글에도 마치다가 먼저 치지 않았다면 스쿠바가 치지 않았다라는 반응이 상당히 많습니다. 분명히 휘슬이 울리자마자 마치다 선수가 스쿠바 대학 선수를 거칠게 걷어찬 것이 전투축구의 시작인 것은 분명합니다. 젊은 열기의 스쿠바 대학 선수들도 보복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상대가 한국 선수 장민규라는 사실입니다. 전반 7분에 장민규를 향해서 걷어차면서 왼쪽 쇄골을 골절시켜 버린 것입니다. 외국인 선수 미첼 듀크는 아주 위험한 반칙을 했기 때문에 보복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같이 뛰어오른 상황에서 공중에 떠있는 스쿠바 선수를 손으로 밀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중심을 잃고 떨어진 스쿠바 선수는 큰 충격을 받았던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스쿠바 대학 선수는 듀크를 겨냥해서 보복하면서 대퇴이두근을 찢어버리고 교체 아웃시켰습니다. 미드필더 야스이타 쿠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칠게 부딪히면서 보복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한 것은 후반 36분 교체되어 들어온 나상호의 부상입니다. 나상호는 경기를 제대로 뛰어보지도 못하고 스쿠바 대학 선수들의 집중 타겟이 되었습니다. 나상호를 겨냥해서 죽여버리겠다는 위험한 폭력을 자행했습니다.
나상호는 선수 생명이 어려울 정도의 복합 부상을 당해서 바로 그라운드를 떠났습니다. 충격적인 이런 상황을 일본 축구협회는 당시 장면을 철저하게 숨기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제공하고 있는 하이라이트 영상에는 충돌 장면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일본 축구 팬들도 숨기고 삭제하면서 영상 만드느라고 고생했다라고 비아냥할 정도입니다. 일본 언론들도 나상호와 장민규가 부상을 당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단 한 장도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은 사실이나 진실에 대한 정확한 지적보다는 일본 국가의 손해가 될 수 있는 것은 철저히 숨겨라라는 것을 충실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FC 마치다는 일본 축구 팬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외인구단과 같은 팀입니다. 1989년 창단 이후 산전수전 다 겪은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번 시즌 J리그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사회인 축구부터 시작해서 2012년 J2 리그에 겨우 올라왔다가 최하위로 다시 아마추어 리그로 강등되기도 했습니다. 좌충우돌로 J2 리그로 다시 올라와서 지난 시즌 리그 1위로 창단 최초로 J1으로 승격했습니다. 아마추어 경력이 있는 팀 중에서는 역사상 두 번째로 J1 승격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즌 FC 마치다는 11승 2무 4패로 리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FC 마치다가 선두를 달리는 상황에 대해 큰 충격을 받고 전술을 분석하며 그 이유를 큰 화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J리그를 지켜온 유명 구단과 팬들은 마치다에 대해 상당한 질투심으로 비판적입니다. 마치다의 돌풍에 대해 일본 내 축구 팬들과 전문가들은 대체로 승리 우선주의다, 이길 수 있다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다라는 비판을 합니다. 올해 J1으로 승격한 마치다가 선두를 달리는 것에 대한 질투도 있지만 듣도 보도 못한 전술과 꼼수가 다 나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오로지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다면 온갖 편법을 다 사용한다는 비난입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전술을 다 깨버리는 황당한 경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비판을 받는 것이 상대 골문 근처에서 롱스로인을 해서 득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롱스로인 기회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 상대 골문 가까이 가면 바로 라인 근처로 공을 몰고 가서 상대 선수 발에 맞추어서 스로인 기회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치다와 경기를 하는 팀은 마치다 선수들이 중앙으로 치고 들어오지 않고 터치라인 근처로 공을 몰고 들어오면 노이로제 걸릴 정도라고 합니다. 하프라인을 넘어오면서 바로 터치라인을 타고 공을 끌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마치다는 롱스로인을 중점적으로 훈련해서 수십 가지의 전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일본 축구 팬들은 이게 무슨 축구냐라는 비판을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박이다, 이기면 장땡이지라는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일본의 언론들은 이번 폭력 축구에 대해 자세히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의 부끄러움은 항상 숨기는데 일치단결하기 때문입니다. 장민규와 나상호의 부상 상황이 걱정입니다. 일본하고 엮여서 좋은 일이 하나도 없는데 왜 하필 J리그로 갔을까 싶어 안타깝습니다.